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항저우 다녀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곳 이야기를 또 어제 하셔야죠. 왔는데 네, 네네. 네, 항저우 사실 한국 분들도 워낙 많이 가보셨고 네. 아실 텐데 중국의 동남부에 있고요. 저장성의 성도입니다. 네. 인구가 1200만 명. 이렇게 하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사실 항저우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기가 못한 것이 강원도 크기예요. 도시가. 네. 면적이 워낙 넓어서. 16,000제곱킬로미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저우만의 상류에 있는데 이게 첸탕강이라는 강이 흘러요. 네. 그 강해하고 이거 만과 만나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뭐 중국의 경제 중심지 중에 하나죠. 찾아보니까 1인당 GDP가 뭐 연간 한 25,000달러가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그 유명한 시후라고 불려 서호죠, 한자로. 네. 이 그 호수? 호수가 있기도 하고 또 습지도 많고 네. 뭐 만도 있고 뭐 가깝고 해서 물의 고장, 수향 이렇게들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서호의 그 문화경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기 대운하가 있어요. 운하지대가 있어요. 이런 곳들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고 그래서 저도 호수와 습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모기도 많이 물렸어요. 네. 아직은 더워요. 그렇죠. 예. 물이 많은 곳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역사도 깊은 곳이네요. 역사가 길어요. 예. 여기가 기원전 221년 진시황 때 여기를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나와요. 네. 당시의 이름이 이제 천탕이라는 건데 이제 지금은 천탕강의 이름으로 남았지만 네. 그랬다가 뭐 우리 5월 동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 그 5월국 10세기 5월국이 여기 있었고 그다음에 12, 13세기에 이 남송 이제 송나라 후기죠. 남송의 수도였는데 네. 송나라가 원래 그 위쪽에 그 하이펑, 그 개봉이라는 곳이 수도였다가 이제 여진족 금나라한테 밀려서 이제 남쪽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항저우 시대였던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무협지 같은 거 보다 보면 이 천탕강하고 괴물을 잡는 뭐 이런 거하고 그다음에 임안이라는 도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항저우입니다. 항저우 옛 이름이 임안이고요. 네. 근데 13, 14세기에 그 이탈리아의 선교사 겸 탐험가가 여기로 왔었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남겼는데 항주가 지금 세계 최대의 도시다. 뭐 이렇게 묘사를 했대요. 근데 뭐 인구가 많은 건 당연하고 뭐 대저택들이 이렇게 줄지어 서 있고 네. 그다음에 12,000개의 다리가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당시에 항저우 인구가 뭐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한 1000년 전에.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에 무역 중심지고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이 아랍 상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그 해상 무역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랬을 텐데 여기 가보면 한자로 봉황사라는 건물이 있어요. 네. 이게 절이 아니라 모스크예요. 당시에 이제 네. 이슬람 상인들이 지었다고 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 그렇군요. 무슬림 거주 지역이 있고. 네. 그런데 역시나 이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이 모든 드넓은 유라시아를 13세기에 몽골이 휩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쿠빌라이 칸이 이끄는 몽골군에게 함락이 됐는데 네. 항저우는 몽골군이 이렇게 완전히 파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원나라 때 나중에 이 남송 정부의 관리들을 또 이 고용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중심에서는 아무래도 좀 밀려났는데 네. 그래도 이 항저우란 도시는 또 남부의 중심지 특히 상업이나 행정 중심지로는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통신원 연결에서도 베트남 쌀국수 얘기했습니다만 항저우는 동파육이 또 네, 동파육 유명합니다. 유명하죠. 근데 네. 이 항저우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 동파육이 그 시인 소동파가 만들어서 동파육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 항저우는 정말 소동파의 도시 같아요. 그렇군요. 곳곳에 소동파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내러티브라든가 네. 역사적인 흔적들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소식이죠. 이제 동파라는 건 자이고, 네, 11세기 문인인데 뭐 관료로도 보니까 경력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우리는 소동파 그러면 시인으로만 아는데, 맞아요. 네. 근데 뭐 지방관직에도 여러 군데 있었고 또 잠깐이지만 황실에 이제 고위 관리로도 근무를 했었다고 하는데. 직설적인 성격이어서 비판 막 하다가 좀 고난을 많이 겪었대요. 이 소식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소동파의 시를 보면은 인생 여몽,
인생이란 꿈과 같은 것. 그다음에 생전 북이 초두로. 이 뭐냐면 살았을 때의 북의 영화는 풀 위에 이슬 같다. 이렇게 좀 덧없는 인생. 그러네요. 이런 걸 노래한 구절이 많은데 고초를 많이 겪어서 그랬다는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뭔가 초월한. 예. 네, 근데 그런. 이 소식이 항저우 지사를 할 때 1089년에 이 서호에 20만 명을 동원해서 이 서호 바닥에서 파낸 흙을 가지고 네. 호수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제방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3km 가까이 되는데 네. 이걸 수디라고 부르는데 뭔가 했더니 소동파의 소에다가 제방할 때 진짜 그래서 소제라는 그러니까 소동파의 뚝인 거예요. 뚝길인 그러네요. 거예요. 지금은 예. 산책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나 봐요. 네. 그래서 뭐 그 지역 산업 문제 같은 것도 상소를 올리고 그랬는데 그 상소문이 일종의 11세기에 중국의 철기 생산업을 보여주는 보고서 같은 거기도 하고 또 뭐 미식가였는데 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4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중국의 고전 시기에 4대 미식가였다고 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군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동파육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믿거나 말거나래요. 근데 동파가 있어서 그런가요? 어쨌든 소동파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소동파를 기리기 위해 이름을 붙였는지 지금 설이 분분하다고 네, 합니다. 맛있으면 됐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항저우가 소동파보다는 알리바바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예. 뭐 IT 도시죠. 그렇죠. 참 정말 그렇게 역사라는 게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이 뭐 알리바바가 1999년에 이제 항저우에서 설립이 됐죠. 이 창업자 마윈이 항저우 사범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알리바바는 왜 이제 뭐 쇼핑 앱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뭐 디지털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렇죠. 물류 예. 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다가 뭐 금융, 알리페이 이런 가지 뭐 전방위로 작년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인데 네. 이 전체 매출이 아니라 영업 이익만 13조 7천억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저우에 이 거대한 알리바바 단지가 있어요. 네. 물론 저도 건물에 들어가 본 건 아니고 지나가 보기만 했는데 이 서계라는 지역, CC라고 불리는 지역에 이제 알리바바의 CC 캠퍼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한 뭐 작은 도시예요. 하나의 이제 알리바바의 도시 같아요. 네. 그래서 뭐 2009년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뭐 초대형 단지가 돼 있는데 여기에 무슨 뭐 타오바오, 티몰, 알리페이 이런 이제 각 계열사 건물들도 있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알리바바가 구현하고자 하는 세상 스마트 빌딩 이런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곳들이기도 하고 네. 또 스타트업 그 부스들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거대 테크 기업들이 이 스타트업 그 지원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투자를. 그래서 일종의 여기가 알리바바 단지가 그런 어떤 플랫폼 기업 생태계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항저우시도 항저우시 정부도 이제 이 단지를 거점으로 일종의 중국의 실리콘밸리 이렇게 그러네요. 구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창업자 마윈이 자취를 감췄다가 몇 년 전에 또 예, 좀 등장을 시끄러웠죠. 해서 뭐 예. 여러 가지 뭐 썰도 소문이 많고. 많았는데 네.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뭐 당국을 비판하고 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던 거는 거의 정설이고, 그러니까 그게 금융 규제라든가 네. 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 이것 때문에 도저히 발전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다가 갑자기 그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그 핀테크 회사 이 엔트그룹 그 기업 공개 갑자기 중단되고 막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윈의 주변 인사가 실종됐다. 이게 마윈에 대한 압박이다. 이런 얘기 이게 몇 년 전 상황이에요. 예, 예. 그랬다가 마윈 본인이 2020년 10월인가 그때 이제 뭐 당국 비판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다음에 갑자기 사라졌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석 달 뒤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게 이제 2021년 한 1월 달쯤에 다시 등장하긴 했는데 네. 그 뒤로는 거의 은둔 상태나 다름이 없었어요. 계속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올해 2월 달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민간 기업 주로 테크 기업들 이제 경영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심포지엄 같은 걸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업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마윈도 있었던 게 이제 중국 언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최근에 마윈이 다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 존재감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뭐 얼마 전에 그 마윈 알리바바 복귀 이제 조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사실 2019년에 이미 회장직에서 물러났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공개 활동이 없었는데 그 알리바바 캠퍼스라고 불리는 그 단지에 요새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마윈이 이제 회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경영에 이제 비공식적으로 많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추측들이 있습니다. 네,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전략을 마윈이 주도한다. 뭐 네, 이런 지금 보도도 나와서. 네. 이게 이제 알리바바 차원에서만 보면 회사 차원에서만 보면은 네. 뭐 엔비디아에 필적할 만한 인공지능 칩 성능을 공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네. 근데 또 알리바바가 그 인공지능이랑 클라우드 분야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사내 구조도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드라이브를 마윈이 주도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뭐 반짝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최고 경영자나 회장 이런 식으로 공식 직책을 다시 맡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비공식적으로 이제 경영 주요한 이제 전략적인 결정에 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게 또 중국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시진핑 2기, 3기 가면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기술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규제 당국이 너무 고삐를 치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이 중국 약해져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고삐 죄든 거를 조금 완화하려고 하는 것인가 시진핑 정권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안정감을 주려는 그런 동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마윈이 다시 활동 넓히게끔 당국이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근데 뭐 마윈이 아주 자유로운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거침없이 말을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이제 뭐 서구 언론들의 보도입니다만 거침없는 발언 이제는 하지 않고 조금 고분고분해진 것 같다. 뭐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저우에 알리바바 외에도 테크 기업들이 많다고요. 많죠.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 그렇죠. 물론 이제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지역들이 베이징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네. 이제 항저우는 기본적으로 알리바바와 그 계열 이게 큰 덩어리들이 있어서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네. 그 핀테크 회사로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그 엔트그룹 근데 지금은 알리 계열인데 원래는 2014년에 항저우에서 이제 별도 법인으로 출범을 했었어요. 네. 지금 뭐 세계 최대 핀테크 그룹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죠. 그다음에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사 이제 넷이즈라는 거 여기도 1997년에 항저우에서 설립이 됐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 CCTV와 이 감시, 안면 인식 이런 건 정말 세계에서 제일 독보적인데 네. 그 2001년에 항저우에서 창립된 그 히크비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여기가 세계 최대의 CCTV랑 그 영상 감시 장비 제조사예요. 근데 여기와 쌍벽을 이루는 양대 회사 다 중국 회사인데 그렇군요. 또 하나의 회사가 다화라는 회사예요. 네. 이 두 회사가 다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건 올 초에 세계를 놀라겠던 딥시크. 네. 예. 네. 딥시크 인공지능 딥시크도 이제 항저우에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딥시크는 이제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 물론이고 이제 한국도 이제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계 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중국에 첨단 기술 못 들어가게 하려고 난리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엄청 가성비 높은 그렇죠. 이런 투자로 만들었다 해서 난리였잖아요. 네. 세계가 충격을 받았는데 이 설립자인 량원펑 이 사람은 자기 고향은 광둥성 출신인데 네. 이제 항저우에 있는 저장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미국의 그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그 잡지 지금은 옛날에 원래 잡지였는데 지금은 잡지 기능 없어지고 이제 매년 그 대학 순위 뽑는 거. 아 참 이거 부작용도 많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학 순위를 보면은 네. 중국의 대학 순위 중에서 1위가 칭화대, 2위가 베이징대, 3위가 저장대였어요 작년에는. 그렇군요. 예, 예. 네.
뭐 4위가 상하이 교통대, 5위가 중국 과기대, 6위가 푸단대 이런 순서인데 일단 항저우의 강점은 결국은 저장대라는 이 대학이 연구기관과 있으니까. 예. 연구기관과 연결할 수 있고 네, 네. 실제로 시 정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항저우의 실리콘밸리를 키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는 이런 고급 인력 풀도 있는 데다가 뭐 전자상거래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핀테크를 비롯해서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이제 항저우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물류, 라이브 커머스 이런 클러스터가 아예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항저우가 독보적인 디지털 경제 수도가 되게끔 해줬다 이런 평가를 중국 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역사적으로 쭉 훑어봐도 항저우 저장성이 좀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네. 경제를 좀 이끌어가는 중국에서도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중앙 정부도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겠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 정치적인 고향이 저장성입니다. 네. 그래서 2002년 11월부터 2007년 3월까지 한 4년 넘게 네. 저장성 당위원회 당석이었어요. 아. 근데 이 저장성에 있는 뭐 항저우뿐만 아니라 닝보, 원저우 이런 도시들이 네. 이 주로 민간 기업들 많고 이 지역이 중국 경제를 견인했던 것도 있고 이 시기에 시진핑이 이제 88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일종의 저장성 발전 전략이죠. 그러면서 그때 이미 뭐 디지털 저장성 이런 거 건설을 내세웠고 네. 또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민간 경제 육성하고 뭐 시장화랑 개혁 개방에 주도적으로 뭐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시진핑의 어떤 정치적인 성장의 발판이 됐었고요. 네. 거기서 뭐 청렴 이미지 쌓았던 것도 나중에 뭐 반부패 전쟁할 때 또 이어가는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이 중앙의 지도자가 된 다음에도 네. 그 2016년에 그 항저우 G20 정상회의라든가 아시안 게임이라든가 이제 국가급 행사도 여러 번 열고 아무튼 그렇죠. 시진핑 정부에는 뭐 항저우와 저장성 굉장히 중요하죠. 예. 요즘 중국 정치에서 저장성 인맥이 아주 중요하다면서요. 시진핑의 네. 핵심 인맥입니다. 저장성 출신들 그래서 절강 신군 그래서 저장 신준이라고도 하고 저장방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간 다음에 저장 인맥들을 워낙에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리창 총리 네. 이제 거기가 저장성에서 이제 시진핑이 당석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고 네.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지금 푸젠성 여기도 경제 중심대 당석이 여기도 저장대학 출신의 저장 인맥.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시성 당석이 여기 저장 인맥.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1970년생인 비교적 젊은 지금 저장성 성장하고 있는 류제라는 사람. 이 사람도 뭐 차세대 간부로 뭐 충용될 것 같고. 아무튼 저장성과 항저우는 여러모로 눈여겨봐야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중국판 실리콘밸리라고 하니까 예. 앞으로 이곳에서 또 어떤 기술들이 나올까도 그렇죠. 예. 약간 두렵기도 하네요. 예.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수상한 GPS에서 항저우 저장성 항저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